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이틀 연속으로 약간은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이슈들 6가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개별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가 LG전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의류업체 쪽 한섬이 되겠습니다. 뷰티 사업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서 자회사를 M&A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노시스가 12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오늘 아침 정리해 보시죠. 식약처가 GLP-1 비만 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2027년 ROE 10% 이상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자사주 소각, 추가 매입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광약품의 3분기 영업이익이 32억 원으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한섬이 한섬 라이프엔을 흡수합병하면서 뷰티 사업을 효율화합니다. 아이큐어는 셀트리온과 도네페질 패치의 중남미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고요. 이노시스는 12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식약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위고비 등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요. 식약처는 실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관련 위반 게시물 12건을 적발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와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 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구매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파마 진양제약, 한독 삽천당제약, 나노엔텍 등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한국파마가 상한가를 시간을 거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늘장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LG전자의 밸류업 공시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오는 2027년 자기자본 이익률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LG전자는 어제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과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8월 10대 그룹 가운데 첫 밸류업 예고 공시를 한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LG전자는 2030년 연평균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7%, 기업가치 7배를 달성하고 LG이노텍을 제외한 연결 매출 기준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주주 환원 정책도 포함됐는데요. LG전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 순이익의 25% 이상을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연 1,000원의 최소 배당액 설정과 반기 배당을 지속하고 향후 분기 배당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소각과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에 이어 LG전자의 인도 법인 IPO 가능성도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르면 내년 인도 법인 IPO를 통해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9천억 원 규모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10억에서 15억 달러, 약 1조 3천억에서 2조 원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장 LG전자의 주가가 밸류업 공시에 호재로 반응하게 될지 LG전자의 주가 흐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광약품의 3분기 실적입니다. 부광약품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흑자로 전환한 실적을 잠정 집계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는데요. 매출액은 426억 원으로 같은 기간 110%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부강약품은 2022년 4분기 이후에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부강약품은 지난 8월 출시한 조현병,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라투다정이 종합병원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덱시드, 치옥타시드 등 주력 제품이 성장하면서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밖에 부강약품은 자회사 콘테라파마가 파킨슨병 환자의 아침 무동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CP012가 현재 임상 1비상을 시작해서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부강약품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반응할지 주목해 보시죠. 부강약품의 주가를 보시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7월에 42,000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이후에 4년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거의 10분의 1토막 최근 들어서 8월에 4,470원의 저가를 찍으면서 그때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토막을 나타내고 나서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주가가 반응을 해줄지 오늘장 지켜보시죠. 어제 부강약품의 종가는 5,03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한섬의 흡수합병 소식입니다.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섬은 오늘 브랜드 오에라를 운영하는 한섬 라이프엔을 흡수 합병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패션 기업 한섬은 한섬 라이프엔 발행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로 이루어집니다. 한섬 관계자는 뷰티 사업에 대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섬 라이프엔과의 합병을 결정했다며 뷰티 사업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섬의 주가는 2021년에 51,200원의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주가 차트 보시면 2021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3년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수준의 주가 PBR 0.28배 수준의 저 PBR 가치주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배당을 줍니다. 배당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4% 중후반인데요. 주가 반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는 16,000원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아이큐어의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아이큐어는 셀트리온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개량 신약 도네페지 패치에 대해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국을 대상으로 독점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큐어가 셀트리온의 제품을 공급한 이후 브라질 최대 제약사 유로파마를 통해 중남미 지역에 공급하는 삼각 파트너십 구조로 이루어지는데요. 공급 규모는 중남미 국가 허가 승인 시점부터 10년간 약 836억 원입니다. 10년간 예상 판매량의 최소 구매 수량 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약 543억 원이며 공급 금액은 확정이 아니라 현지 실제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이큐어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총 44개국에 대한 해외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도네페질 패치제는 하루 1회 복용하는 경구제와 달리 주 2회 부착으로 치매 환자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인 치료제인데요. 아이큐어는 비만, 치매, 화장품, 이러한 섹터에 걸쳐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소식에 반응했었던 아이큐어와 피플바이오, 이 치매 치료제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 밖에 대화제약, 메디프론, 퓨처캠, 젠백스 등 치매 관련주들의 흐름도 오늘장에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노시스의 유상증자 소식입니다. 이노시스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CG바이오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발행되는 신주는 917만 4,311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308원입니다. 신주 발행 예정일은 오는 11월 19일인데요. 이노시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도 이 유상증자 소식을 호재로 반응해서 주가 오름세를 탈지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장의 6가지 모닝 뉴스였습니다.